안녕하세요. 지광무 선생입니다. 환원의 끝판왕이라고 제가 이렇게 제목을 썼습니다. 정말 어려운 지문입니다. 그동안 했던 반복의 종류를 일단 먼저 좀 정리를 해보면은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. 단어를 다른 단어로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. 구도 역시 다른 구로 바꿔 쓸 수가 있을 거고요. 또 절도 다른 표현의 절로 바꿔 쓸 수가 있을 겁니다. 그런데 이제 구를 단어로 바꿔 갈 수가 있겠죠. 그러면 긴 단위가 짧은 단위로 이제 환원이 되는 걸 거고요. 그 다음에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. 절을 뭐 한 단어로 이렇게 바꿔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? 그런 경우. 그런데 이제 다섯 번째는 의식하지 못하는 환원이라고 그랬는데 의식하기 너무 어려운 그런 환원이 있을 수가 있고요. 지금처럼 환원의 끝판왕 그랬는데 알려줘도 이게 뭔지 모르는 그런 지문들도 좀 있습니다. 한번 보겠습니다. 오답률이 70.3%를 기록했으니까 아마 흔들림 없이 확고부동하게 1등급을 차지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. 아마 그런 아이들 정도만 해결했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학생들도 어려웠을 거고요. 그 다음에 가르치시는 분들도 설명하는데 좀 난감했을 수도 있겠다. 고등학교 1학년에서 출제되었지만 결코 만만치 않은 문제였다. 고등학교 1학년에서는 환원의 끝판왕 정도로 간주해도 되겠습니다. 그런데 사실 제가 이렇게 색깔로 표시를 해놨거든요. 빨간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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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란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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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란색 이렇게 보면은 환원이 되게 많이 되어 있죠. 한 번, 두 번, 세 번, 네 번, 다섯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정도면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 거죠. 다섯 번이나 이게 지금 반복이 됐으니까 얼마나 많이 반복이 됐습니까? 그렇잖아요.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그 사진으로 이렇게 제시해 드리는 거 있거든요.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.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. 한번 봐볼까요?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 문장에 보시면은 어떤 지문이 처음에 시작하는 지문이 가주 진주로 이렇게 제시가 되는 경우에는 주제문을 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. 이렇게 이제 그 새로운 정보를 진주 자리에 놓음으로써 뒤에다 배치를 함으로써 이제 중요성을 좀 부각을 시키는 거죠. distinguish between A and B 그렇습니다. 그럼 이거는 A, B가 대립의 관계인 겁니다. 그래서 대립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시그널이 distinguish between A and B 이렇게 이제 하나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. 우리가 보통 not A but B 그러면은 A와 B를 하나의 그 대립 구조로 보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계속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그 이항 대립, 뭐 대립상 이 결국에는 이 지문의 구조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이 둘이 대립 관계인 겁니다.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가 더 낫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가 낫다가 아닌 겁니다. 둘 다가 지금 필요한 겁니다. 그래서 어느 경우에는 한쪽이 더 낫다라는 이렇게 그 편을 들어주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.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그대로 끝까지 두 개가 그대로 오면서 필요한 거죠, 사실은. 다른 범위인 겁니다. 어찌 보면은. 자, 볼까요? 법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는 겁니다. 그렇죠? 법이 이건 허가를 해주는 거야. 그런데 그 다음에 actually being able to go and do it 그러면은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이죠. 법이 허락을 해주는 거하고 법이 허가를 해주는 것하고 내가 실제로 하는 거하고 이거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죠. 왜냐? 이건 별개의 문제인 거죠. 맞죠? 가령 뭐 집을 살 수 있는 어떤 그 금액을 정해 놓은 거예요. 그래서 우리는 뭐 한 10억짜리 집을 살 수 있다. 사도 된다라고 법적으로는 허락을 해줬어요. 그죠?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은 1억밖에 없어요. 법은 허락을 해줬지만 저는 그 집을 살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거죠.
법이 해주는 법이 이렇게 그 어떤 법적인 근거를 그 제도를 가지고 장치를 마련해 주는 거하고 실제로 내가 이제 그거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이게 이제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. 예.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effective freedom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. 실질적 자유. 그러면 내가 이제 그걸 정말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. 그러면 그게 이제 effective한 겁니다. 그게 없으면은 이게 이제 effective freedom의 어떤 안 되는 것이죠.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그거를 계속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. 만약에 이제 첫 번째 문장하고 빈칸이 있었던 여섯 번째 마지막 문장하고 한번 그렇게만 한번 봐볼게요.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. 이거는 뭐라고요? 이거는 법이잖아요. 법. 그러니까 두 번째 문장에서 allow일 것 같잖아요. 법. 맞죠? 법은 뭘 하는 겁니까? restrictions죠. 해라, 하지 마라. 이거는 뭡니까? 제약을 가하는 것이죠. 맞죠? 예. 그거는 뭐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? 이거는 수단이죠. 수단. 수단을 제공해 주는 것이죠. 뭐가? 국가에서 아니면 어떤 그거를 행사할 수 있는 더 큰 기관에서 어떤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해 놓은 거잖아요. 그거를 우리가 수단이라 그러죠. 그 다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그걸 뭡니까? 그건 ability죠. 딱 한 단어로 친다 그러면은 그냥 ability인 겁니다.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것도 한 단어로 친다 그러면은 앞에 더 뺀다 그러면 그냥 means죠. means. 수단.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에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개 단어는 그냥 더 means로 이렇게 축약을 한 거고요.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죠. the ability인데 그냥 같이 들어가니까 생략을 해버렸겠죠. 예, 이거 할 수 있는 수단과 능력 이렇게 되는 거니까. 이렇게 이제 그 환원을 시켜 놓은 겁니다. 그러니까 여기서 단어 수가 중요한 게 아니죠. 여기에 이 being legally allowed to do something 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the means라고 하는 수단으로 잡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거겠죠. 마찬가지로 actually being able to go and do it을 ability로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게 이제 좀 굉장히 수준이 높아지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정말 모든 문장에가 다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? 그죠? 거의 모든 문장이 좀 다 들어와 있잖아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. 그러니까 빨간색은 거의 다 들어와 있고요. 그죠? 아, 여기 제가 하나 빼먹었네요. Run a mile in 2 minutes. 이거 파란색으로 해 주십시오. 왜냐하면 이게 실제로 달리는 거잖아요. 그죠? 예. 달리는 거. 그 다음에 이제 법. 그죠? 이렇게 보는 것이죠. 법하고, 그 다음에 실제 달리는 거하고. 못 달리면 incapable of it이니까 그건 어찌됐든 ability와 관련되는 것이죠. possibility, 가능성이죠. 가능성은 최대한으로 주고 제약은 최소한으로 이렇게 해줘야지. 그래야지 그런 뭔가 우리가 어떤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러면 좋은 거죠. 근데 제약이 많으면 안 되죠. 뭔가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제약을 걸어놔 버리면.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최대치다. 이건 정말 좋은 거죠. 그런데 실제 생활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삐리리삐리하다 이렇게. 저는 정말 아름다운 지문으로 봤습니다. 글을 이렇게 쓸 수 있다니요. 이게 시가 아니면 뭘까요? 제가 지금 이제 빈칸 추론 문제를 책을 쓰면서 중간중간에 좀 함께 봤으면 좋겠다 싶은 내용들을 문제들을 좀 가지고 와 봤습니다. 그래서 곧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